그리고 뭐 중대마다 다를 수도 있겠죠. 뭐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가운데 번호다 싶으면 안정적인 것 같아요. 아, 훈련병 번호는 아까 여러분이 서셨던 키, 순서, 지역, 뭐 생일 순서에서 랜덤으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고르고 싶어도 뭐 빨리 간다 그래서 고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당시에는 그랬어요. 나중에 소대장 훈련병이나 중대장 훈련병, 기타 등등 참 많이도 뽑는데 그냥 편하게 놀고 오고 싶으신 분은 세탁병, 뭐 오버로크 이런 거 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중대별로 뭐 다 다르겠지만 나중에 되면 전화권 뿌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몸 정신이 편치가 않습니다. 두드러기 나거나 뭐 몸져 눕고 목소리 같은 거 이제 다 쉬는 애들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뭐 나서는 거 좋아하고 인생에 한 번뿐인 경험 해보고 싶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은 하셔도 됩니다. 그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개인 차니까요. 그렇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이제 말이 샜는데 이제 분대 편성회까지 이렇게 끝나면 담당 분대장 혹은 소대장, 중대장이 와서 제식하는 거를 알려주면서 생활관으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제식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다 아시는 제식입니다. 이동하는 동안 왼발, 왼발, 왼발 이 소리를 엄청 많이 들을 겁니다. 분대장이 옆에서 구령을 넣는 소리인데 왼발 소리에 맞춰서 왼발 디드라는 얘기죠. 이거 안 맞아서 고생하는 사람 비율은 약 10% 정도 됩니다. 웬만하면 몇 걸음 걷다 보면 대충 잘들 합니다. 여기까지 과정이 약 2시간 가량입니다. 그러니까 한 오후 4시까지 뺑뺑이 돌릴 거 다 돌리고 생활실까지 행군 시작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다 보면 육교도 건너고 논밭 비슷한 곳도 있고 한참을 갑니다. 한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23연대 기준입니다. 주로 23연대나 뭐 26연대, 27연대 뭐 이런 데가 공익이나 의경, 의무소방 많이 받는 곳이라는데 뭐 지금 바뀌었든 혹은 그대로든 어딜 가든 여러분은 의견끼리 지낼 테고 연대별로 큰 차이도 없습니다. 뭐 어디는 호텔급이고 어디는 뭐 전쟁터의 막사급이고 이렇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4주만 버티면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생긴 마스크를 지급해주는 중대도 있는데 감기 예방 때문인지 몰라도 착용하고 걷게 합니다. 아마 떠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유에서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제 추측이고 뭐 이 마스크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 때부터 분실에 주의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서로 바꿔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이나 훈련병 번호를 크게 써 놓으시는 것도 팁이 될 수 있겠네요. 앞면은 저렇게 굿무늬가 있고 뒷면은 검은색입니다. 입 닿는 부분이 검은 부분이란 뜻이죠. 재질은 딱 어린이용 마스크 생각하면 됩니다. 무늬만 군대.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소지품 검사를 합니다. 겁은 엄청 주는데 마치 수련회에서 내가 반입하면 안 되는 물건을 가지고 왔다 하는 훈련병은 앞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다 눈 감습니다. 누가 눈 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핵폭탄도 제출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도 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주머니가 많이 달린 가방이라면 소대장도 뭐 열어봐라, 열어봐도 되냐 해서 열어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대충 보고 됐어, 닫아 그럽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특집을 해야 할까 싶네요. 제 기억상으로는
한 교육대가 한 건물이었는데 4개 중대가 한 교육대로 기억합니다. 대충 이렇습니다. 이 정도로 기억나는 거 보니까 잊을 수 없는 강한 당시의 기억이 충격으로 다가왔었나 봅니다. 같은 층이라도 반대편에는 공익형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위층에는 같은 의경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건 나름이지만 저 한 중대 안에는 무조건 같은 부류만 있을 수 있습니다. 강의실 수용 인원이 약 200명 정도 되니까 한 개 중대 인원도 그 정도 될 겁니다. 도착하시고 나서 작성하는 게 많습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부터 해서 심리검사를 또 하고 건강상태 파악 등 복잡하게 또 2시간이 지나갑니다. 이때 피복 사이즈 파악도 같이 이루어졌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군대는 10명, 11명 혹은 12명 정도가 같이 생활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 내무실 모습 그대로입니다. 오른쪽에 내부 모습을 확대해서 그려봤는데 퀄리티가 그렇게 좋진 않지만 푸른 거탑 같은 예전 드라마를 보면 비슷합니다. 관물대 있고 가운데 이제 통로 있고 밑에다가 뭐 슬리퍼 넣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저 때는 신발은 밖에다 보관을 하게 되어 있어서 밑에다가 군화를 놓거나 하진 않았는데 요즘은 TV나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이 생겼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있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고요. 위에 선풍기 2개는 있었네요. 각 분대별로 저렇게 파란색 창문이 하나씩 있고 그림은 파란색이지만 실제는 그냥 창문입니다. 창문 안쪽에 이제 빨래를 넣을 수 있게 각 분대별로 빨래대가 하나씩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속옷이나 아까 말씀드린 마스크 같은 게 많이 바뀌고는 하죠. 수건도 이름을 크게 써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소대별로 분대를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쭉 이어져 있어요. 보통은 저렇게 2분대와 3분대 사이에 아니다 3분대랑 4분대 사이였나? 어쨌든 분대장이 취침도 할 수 있고 휴식도 잠깐 취할 수 있는 쪽방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저 통로를 넘어 다닐 수가 있지만 저 쪽방이 있는 곳 같은 경우는 밖으로 나가서 반대편으로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 안에서 이제 상담도 이루어지고 소대장이랑 면담도 하고 뭐 그런 공간입니다. 저 장소는 소대별로 1~2개씩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상 이 건물은 2층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는 비슷해요. 2층인지 3층인지 그 분대장들 생활하는 곳도 같은 건물 안에 있어요. 이건 좋네. 한번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시나요? 2층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저 1층 사이에 분대장 데스크가 있는데 분대장이 거의 항상 돌아가면서 앉아있기 때문에 복도에 지나다니는 애들을 감시합니다. 마이크도 있고 저기서 방송도 하고 각 분대로 하는데 저 함부로 저 책상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 복도와 복도 끝 사이에서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청소 시간이나 강의실로 단체 이동하는 시간이나 기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 책상을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때는 왼쪽은 공익형아들이 썼고 저희는 오른쪽을 썼어요. 서로 만날 일이 거의 없었긴 했죠.